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그룹에 빼앗긴 주도권을 에코프로 그룹주가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나온 공매도 금지. 네.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국면에 오늘 방송하는 날 그런데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고요. 네. 에코프로가 이제 강한 반등이 왔지만 그 전에 고점에서는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많이 조정받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대본을 이제 일요일, 오늘 녹화일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주가 추이랑 뭐 거래량이랑 공매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고, 사실 공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긴급스럽게 이제 일요일 저녁 6시에 나오면서 오늘 좀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던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에게 일간 변동성을 작용시킬 것이다. 작용시킬 것이다까지는 전문가분들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작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고, 네. 보통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얼마나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올해 외국인 누적 공매도 거래 금액이 100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업자 분들한테도 여쭤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뭐 공매도나 뭐 외국인에 대한 뭐 무차입 공매도 처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비방용 쪽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 이제 언론사들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이제 구독자분들의 알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칼을 빼들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측에서도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 공매도 누적 거래 금액이 100조다.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뭐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보다 월등히 많은데, 사실 어떤 공매도와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은 뭐 1% 2% 움직이고 있는데, 공매도랑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작은 종목들도 막 3에서 10%. 막 그러니까 20%씩 올라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떤 뷰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해왔는데, 좀 그 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도 준비한 건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고점에 물려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고, 2차 전지를 신규 매수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에코프로는 지난번에 이제 150 장중 고가 기준인데요. 15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저점이 얼마였어? 저점이 6만 원 깨졌었네. 60만 원이죠. 네, 저점 59만 5천 원 왔다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이상 난 거네요, 그죠? 네, 거의 60% 이상. 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실제로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러면 누가 주로 팔고 누가 산 거예요? 네, 확실하게 공매도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매도 단가나 이제 매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주가가 바닥권에 오다 보니까 공매도가 그 한 달 전이나 2달 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10%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20에서 30% 내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굵은 줄기는 저번이랑 비슷해요. 저번도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근데 최근 일주일이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이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약 15%를 상회하면서 공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최근 2거래일이 15%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합리적인 저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공매도의 칼을 빼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공매도를 살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들도 이 공매도 단죄가 언제 뉴스로 나올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니까 이게 한 번에 쇼커버닝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병동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2주가량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상당히 했다는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하방에 대한 힘을 실으면서도 조정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를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좀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 관리를 하다가 이제 단죄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강하게 매수를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공매도나 어떤 매수 금액 이런 것들을 좀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도가 증가. 이제 제가 이 HTS에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에코프로를 2개월치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도였고 기관은 순매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개월로 줄이면 그 지난 1개월간의 수급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최근 1개월로 바꾸면 개인 투자자들은 2,214억 순매도, 그러니까 2개월 대비해서 순매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은 560억 순매도에서 1,927억 원 순매수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인 2,400억 가량을 최근 1개월간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기관은 2,160억 순매수에서 475억 순매수로 이제 순매수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기관이 관심이 덜해졌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관심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감소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감소,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감소, 기관은 순매수 감소.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관도 이제 외국인이랑 매매를 좀 비슷하게 하는데 기관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반신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관심이 정말 상당히 증가했다. 그다음에 오늘 수급동에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둘 다 외국인 가수급상으로 순매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하고 수급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실적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사실 이제 3분기는 뭐 지나가는 거고죠. 네. 4분기가 좋아질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원료 가격에 달려 있고. 네. 실적 체크할 거 있으면 또 잠시 봐주시고 에코프로 그룹주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우선 실적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근소하게 실적 추이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저번 주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실적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비교가 되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의 개인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계기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우리 한국증권TV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은 당연히 에코프로의 실적을 분명히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면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절대치는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생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도 한 6%나 한 4%는 기록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3%에서 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한간에는 저는 아직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한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싸게 매집하려고 막 일부러 공시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실적을 덜 찍은다. 이거는 진짜 뭐 공신력 있는 뉴스나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막 유튜브에 자극적인 썸네일 써가지고 이제 막 투자분들께 막 희망을 줘가지고 그런 어플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코프로 BM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일부러 실적을 좀 쟁여놨다. 이제 릴리즈한 거다. 딜리를 한 거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도 이제 에코프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줄 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쪽이고 영업이익률이 특히 에코프로 BM이 다른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강점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까지도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그룹주가 더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에코프로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오늘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오히려 이런 슈팅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좀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매크로 변수들이 악화될 부분들이 선반영 충분히 다 되었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것들이 투자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잘 가기 위해서는 뭐 BMW나 폭스바겐, 포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추이들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완성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 비아디, 루시드, BMW, 폭스바겐, 포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변동성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서죠.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사실 테슬라랑 비아디, 루시드랑 관련이 크게 없다 보니까 폭스바겐, 포드 추이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랑 비아디랑 루시드가 거의 6에서 10% 움직일 때 BMW랑 폭스바겐, 포드도 1, 2%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들의 실적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추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의 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부분도 안전하게 승소를 했다는 부분. 그다음 우리가 좀 고민했던 게 중고차가 너무 흥행하게 되면 완성차가 안 팔리면은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조금 위축될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것도 위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생각보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분들의 판단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고 전기차가 완성차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이제 호주 업체와 미국 리튬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 진행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31일 포항 캠퍼스에서 호주 업체인 아이오니어와 리튬이 섞여 있는 점토 형태의 물질인 리튬 클레이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 도움될 수 있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 좀 투심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꾸준하게 이제 매출을 그래도 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에서 7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2,500에서 3,000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IPO 이후에 원활한 증설 이후에 생산량을 작년 기준 5만 톤에서 2027년 21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말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IPO에서 흥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 종목들의 약간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그 HTS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 말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한화증권이 야심차게 내놨는데 거기도 뭐 수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관련 종목들이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열했었는데 어떤 수익 판가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의 추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리튬 가격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 8개월 연속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한 3일 정도 추이가 더 이어지고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웃음을 짓고 있겠죠, 그죠? 지금 상장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죠?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머티리얼스가 웃음을 짓고 있고,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이제 급등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따라붙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 하셨고 탑픽 종목은요. 네, 평소에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큰 것도 큰 거지만 수급이 괜찮아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매도 파트에서 말씀드릴 때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에코프로 BM은 정말 눈에 띄게 이 공매도가 줄어든 모습. 사실 공매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도 확실하게 공매도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전반기업답게 사실 전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에코프로한테 많이 변동성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공매도가 줄어든 모습, 그다음에 전방 기업이 임하고 있다는 부분,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본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좀 탑픽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눌림목 공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상한가 간 상황이라 상한가 간 상황이군요. 상한가 간 상황이라 눌림목 공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포스코 그룹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결론은 되찾아오는 분위기입니까? 되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니까 되찾아오길 기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했는데 되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다. 긴장해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